그래서 이 저들의 이제 내부 분열이 심각치 않은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배제할 수 없는 주목해야 될 가능성이에요. 우선 저들이 한계층위가 아닙니다. 제가 편의상 그냥 문팔력 권력 집단 이렇게 부르지.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 종북. 사실 간첩과 종북 사이에 큰 구별이 없어요. 이게 그 전에 주체사상 다른 말로 NL이 득세를 하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있던 현상인데 그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그 서열을 정하거든요. 자, 둘이 만났어. 둘 다 이제 평양방송 듣고 있고 김일성 수령을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평양의 오더에 따라서 노선을 설계하고 있는 애들이야. 둘이 만나서 서열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놈이 자기가 서열이 높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동지, 다음 주 목요일 날 9시에 평양방송에서 영변약산의 진달래 김소월 씨가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나오면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고 헤어져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9시 평양방송을 들어보니까 영변약산의 진달래 사뿐히 지려밟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소월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을 자기보다 상위자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평양과 얼마나 가깝냐, 간첩과 얼마나 가깝냐에 의해서 위계 질서가 잡혔다고요. 그 얘기 뭐냐면 저 간첩 종북 세력들은 사실상 그냥 간첩이란 소리예요. 간첩과 다름없다는 소리예요. 저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간첩은 제 입장에서 뭐라고 정하냐면 노동당에 입당을 하고 암호명을 받았고 돈과 뭐 난수표와 기타 등등을 받았고 그걸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게 제 입장에선 간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받은 적 없어. 암호명 받은 적도 없고 돈과 난수표도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간첩이라고 인정해서 상대방을 떠받들어 모셨단 말이에요. 그 종북이거든. 그 저게 두 개가 그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북이 있다고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이게 이제 하태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이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냐면 흔히 말하는 비주사 NL. 비주사라는 건 주사가 아닌 민족해방론 NL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족해방투쟁을 해야 되는데 미제를 거꾸로 뜨리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노선에 있어서 국한을 극도로 존중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김일성 영생교의 신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의 신도냐 아니냐만 좀 다르지 나머지는 저 간첩 종북이랑 똑같고요. 비주사 NL이 그러면 간첩 종북을 비판하냐? 아니에요. 그냥 내 신조상 김일성 영생교의 신도가 되긴 좀 그런데 니들이 하는 전체적인 이론 틀은 내가 100%다 인정해. 이런 게 비주사 NL이에요. 이게 이제 기회주의 친북이거든. 그 핵심 코어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 혁명이 날 것 같아. 혹은 야 대한민국은 말이야 그 저기 숭숭 그 뼈가 이렇게 골다공증 걸린 환자 같아 갖고 말이지. 어차피 그 간첩 종북이 자꾸 휘둘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도 거기 좀 아는 척하고 한 다리 끼고 지내긴 해야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주의 이익 집단이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권 주류 상류층들이 사람도 안 길러, 법조도 안 길러, 정치인도 안 길러, 지식인도 안 길러, 교사도 안 길러, 교수도 안 길러, 아무것도 안 길러왔어요. 30, 40년 동안. 이거 다 장악하고 있다고요. 전부 쟤들이. 그러니까 뭐 거기 협조하고 거기에 적당히 비율 맞춰야 자기 직장 생활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나 이런 데 가면요. 법조나 무슨 대학 교수 가면 저 기회주의 이익 집단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들어보면 뭐 별로 친북적이질 않아. 북한 김일성 영생교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꼭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 그런데 행보에 있어서는 그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잘 어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쪽 진영이 한무더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층위, 그러니까 평양과의 거리에 의해서 층위를 나눠 놓은 거고, 이 층위, 그럼 한 층위 안에 그게 동질 집단이냐? 아니에요. 그 안에 지연, 학연, 인맥으로 분열돼 있고, 이 분열의 뿌리는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이 간첩 종북을 하나로 안 엮어놔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내통하고 알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만드는 걸 금지시켜 놨다고요. 그러니까 지연, 학연, 인맥으로 저게 다 분열돼 있어요. 간첩 종북부터 그다음엔 기회주의자들이니까 또 분열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간첩 종북의 또 문제가 뭐냐면요. 한풀 까면은 북한에 대한 충성과 남로당 박헌영 근성이 한 사람 안에도 믹스돼 있어요. 이런 식이죠. 입으로는 김일성 수령님 위대하시지. 민족 해방투쟁을, 반일투쟁을, 독립운동을 잘 이끌으셨고 그 동북항일연군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우셨지. 김정일 장군님 천재시지. 뛰어난 분이야. 그분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강성대국과 선군 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셨지. 정말 훌륭한 지도자. 그런 분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해요. 하는데 까면은 내심에 뭐가 들어있냐. 야, 대한민국 인구도 많고 잘 살잖아. 혁명할 때는 북한 애들 손잡고서 혁명을 하든가, 혹은 권력을 잡을 때는 북한 애들 지원으로 권력을 잡지만 일단 권력 잡고 나고 혁명하고 나면 지들이 어떡할 텐데. 여기가 훨씬 더 고급지고 인구 많고 잘 사는데 이거 지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여기는 그냥 여기대로 가는 거야. 떡고물이나 좀 줘가면서. 이런 생각이랑 이게 믹스돼 있다고요. 한 사람 안에도. 간첩 종북스러운 사람 안에도. 이게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요. 78년인가 79년에 그 발각이 됐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 북한에 보낸 이제 편지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 편지에 보면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인데 앞부분은 김일성 동무, 수령 동무하고 맞먹어요. 뒷부분 가면요. 수령님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꼬리를 딱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편지 안에 앞부분은 남로당 박헌영 근성을 가지고 썼고 뒷부분은 북한에 대한 충성심의 바탕에서 쓴 것처럼 돼 있어요. 복잡합니다. 저 사람들 심사가. 인생이 아주 걸레예요. 걸레. 심리도 걸레고. 하나로 순정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 안에도. 자,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이게 미국이 지금 북한을 하시라도 접수 평정할 수 있고 북한의 뒷배인 중국을 지금 무릎을 꿇려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일본을 내세워 가지고 미국이 문재인 정부한테 퍽 전략물 짜가지고 옆구리에서 칼침을 놓고 이런 상황이다. 야, 그러면 이거 내가 계속 가기 좀 어렵지 않아? 같이? 이렇게 판단할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의 대제력 압수수색이 저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저거 쇼다 자기들 내부에서 버리는, 또 일부에서는 저거 윤석열 검찰이 저거 혹시 그 문팔력 집단에 대해서 선 긋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둘 어느 중에도 예단을 하지 마시고 굉장히 마음 조마조마하는 스릴러물을 보는 것처럼 관찰하시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이거 예단할 필요 없어요. 예단할 필요 없어요. 어느 경우로 펼쳐질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 이렇게 상황이 이제 급박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제 북한을 그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대충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그 미중 전쟁, 그 다음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과 포위, 압박, 그리고 이제 저들의 내부 분열, 또 그것과 연관이 돼서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시그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상황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이제 가속화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야권이 어떤 거냐, 참 한심합니다. 우선 첫째, 뭐 이제 오늘 그 신문, 이거 조선일보에서 따온 건데, 거기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통합 혁신 준비 떴다. 황교안, 원희룡, 박형준.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야통합과 문정권을 심판한다. 야통합해서 빠찌 많이 주워 먹겠다는 소리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노선이 뭐가 있냐고요. 황교안, 원희룡, 박형준한테 묻고 싶어. 당신들 미중전쟁, 중국 자유와 홍콩의 분투를 조명하고 지지하냐? 당신들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을 지지하냐? 당신들 탄핵에 대한 참여 반성을 지지하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문정권 심판해야 돼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표 많이 찍어주세요. 저희가 모였습니다. 표 많이 찍어주세요. 이게 무슨 거지 동냥그릇 깔은 것도 아니고 야통합 문정권 심판이 동냥그릇 이르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해야 될 당신들이 정치 지도자라면 정치 지도자로서 해야 될 근본 수순을 놓으셔야지. 근본 수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 문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쟤들한테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글쎄 구역질나는 기회주의자들 썩어 빠진 수구 기득권이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 주사파가 잡고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극단적으로 아주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미중전쟁 중국 자유화 그다음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라는 대쓰나미가 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없으면요. 우리 동지가 아니에요. 그냥 차악을 선택해서 한 표는 던져줄 수 있어요. 그 동양 그릇에. 그러나 저런 얘기를 못한 미중전쟁과 북한 접수평정을 못하면 이거는 그래놓고 무슨 자유니 우파니 보수니 통합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표 동양 그릇이 동양파 표 구걸파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황교안 씨 그냥 구걸파라고 하시라고 이마에다가 매직으로 표 구걸합니다라고 딱 쓰고 다니세요. 그게 정직하다니까. 뭐 거기에다 대고 자유우파라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념성 정체성이 있다면. 이념성 정체성이 없잖아. 문정권 심판은 이념성 정체성이 아니에요. 논리학에서 나오잖아. A와 넌 A다. 그럼 넌 A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고. 부정형은. 정체성이라는 건 긍정형이 나와야 돼요. 뭐가 아님 가지고는 정체성이 규정이 안 돼요. 문정권에 반대함이라는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는 스스로를 자유우파로 규정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석기 같은 사람이다. 정말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김일성 영생교 사교를 떠받드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거 문재인 586 집단 이것들이 이거 사쿠라거든. 이것들이 자기들 이쪽만 챙기지 지금 목숨 내놓고서 한미동맹 깨버리고 개성공단 바로 들어와야 되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지금 그 불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대충 말로 떼고 넘어가려고 그래. 이것들 기본이 안 되겠어. 나 문정권 심판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거기에 문정권 심판에 내가 야통합에 낄 수 있는 거냐고. 안 되죠. 그럼 못 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냐. 문정권 심판이라는 거는 부정적 속성이거든. 부정적 속성 갖고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긍정적 속성 내봐라 이거지. 자유, 우파, 보수, 통합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당신들의 긍정적 정체성. 포지티브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는 미중전쟁, 홍콩 분투, 중국 자유화 지원 또 그 안에는 당연히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해방 지원 당연히 그 안에는 탄핵에 대한 참여와 반성 뭐 이런 게 들어가야죠. 그런 진짜 들어가야 될 거 하나도 거론 안 해. 전부 다 도망다니면서 저 보수 걸랑요. 저 우파 걸랑요. 문재인 반대하시려면 저희 찍어주시죠. 참 구역질 나는 세상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유애국 시민이 단단히 뭉쳐서 스스로의
일을 갈면서 스스로의 정치 교양과 식견을 높여가고 또 인연에 따라서 크고 작은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저것들이요 한 선거구에서 200명 300명만 매일 자유교양을 심화시키면서 한 달에 2,000원 3,000원 5,000원 내는 그런 사람들 한 선거구에서 300명만 조직되면, 전국에 7만 명 조직되면 저것들 그냥 좋은같이 부릴 수 있어요. 저것들. 네, 그렇게 저것들을 좋은같이 부리는 세상을 한번 꿈꿔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